안녕하세요. 나숲들이야 읽음이 손강희입니다. 오늘부터 나니아의 숲에서는 나니아 나라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니아의 소식은 햇살과 나무꾼님이 옮긴 C.S. 루이스의 시공 주니어에서 출간한 나니아 연대기 제7권 마지막 전투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전투 첫 번째, 콜드런 웅덩이. 멀리 서쪽에 있는 거대한 폭포 근처에 원숭이 한 마리가 살았다. 그 원숭이는 어찌나 나이가 많았던지 언제부터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는지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으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원숭이 중 가장 똑똑하고 못생기고 쪼글쪼글한 원숭이라고 해야겠다. 시프트라는 그 원숭이는 큰 나무의 갈라진 가지 사이에 나뭇잎으로 지붕을 얹은 조그만 나무집에서 살았다. 그 부근 숲에는 인간이나 난쟁이나 그 밖의 인간 비슷한 것 혹은 말하는 동물은 거의 살지 않았으나 단 하나의 친구이자 이웃인 퍼즐이라는 당나귀만 살고 있었다. 둘은 서로를 친구라고 불렀지만 퍼즐은 친구라기보다 시종에 가까웠다. 힘든 일은 모조리 퍼즐이 도맡아 했다. 둘이 강가에 가서 시프트가 커다란 물주머니에 물을 채우면 퍼즐이 그 물주머니를 날랐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빈 광주리를 등에 지고 저 멀리 강 하류쪽에 있는 도시까지 내려가서 광주리에 물건들을 잔뜩 싣고 돌아오는 일도 퍼즐의 몫이었다. 시프트는 퍼즐이 가져온 것 중에서 맛있는 것은 혼자 다 먹어치우며 이런 핑계를 댔다. 이봐 퍼즐, 난 너처럼 풀이나 귀리는 못 먹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배를 채워야 하는 건 당연하잖아. 그럴 때면 퍼즐은 항상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그래, 시프트 나도 알아. 퍼즐은 자기보다 훨씬 똑똑한 시프트가 친구가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쩌다가 퍼즐이 뭔가를 따지려 들면 시프트는 언제나 이렇게 말하곤 했다. 퍼즐, 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보다 잘 알고 있어. 너도 알다시피 넌 똑똑하지 않잖아. 그러면 퍼즐도 이렇게 맞장구를 쳤다. 그래 시프트, 맞는 말이야. 난 똑똑하지 않아. 퍼즐은 한숨을 쉬고는 시프트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둘은 콜드런 웅덩이로 산책을 나갔다. 콜드런 웅덩이는 나니아의 서쪽 끝 절벽 바로 밑에 있는 커다란 웅덩이였다. 거대한 폭포가 우레 같은 소리를 내며 웅덩이로 쏟아져 내렸고 그 건너편으로는 나니아 강줄기를 이루며 흘러갔다.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줄기 때문에 웅덩이는 꼭 부글부글 끓는 물처럼 언제나 물거품을 일으키며 빙글빙글 소용돌이를 쳤다. 그래서 큰 솥이라는 뜻의 콜드런이라는 이름도 얻게 되었다. 그 웅덩이는 이른 봄에 가장 활기를 띠었는데 강이 시작되는 나니아 저편의 서쪽 황무지에서 산에 쌓인 눈이 녹아내려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기 때문이었다. 둘이 콜드런 웅덩이를 바라보고 있을 때 시프트가 갑자기 바싹 마른 검은 손가락을 치켜들고 말했다. 저것 봐. 저게 뭐지? 뭐? 방금 폭포에서 떨어진 노란 것 말이야. 봐, 또 나타났어. 물에 떠 있잖아. 저게 뭔지 알아보자. 꼭 그래야만 해? 두말하면 잔소리지. 쓸만한 것인지도 몰라. 좋은 친구답게 웅덩이로 풍덩 뛰어들어 저걸 가져와. 그래야 제대로 살펴보지. 퍼즐이 기다란 귀를 쫑긋 세우며 물었다. 웅덩이로 뛰어들란 말이야? 안 그러면 어떻게 잡아? 하지만 네가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게 뭔지 알고 싶은 건 너잖아. 난 관심 없어. 그리고 넌 손도 있잖아. 그러니 뭘 잡을 때
난쟁이나 인간처럼 잘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난 발굽밖에 없는걸? 야, 퍼즐. 네가 그렇게 말할 줄은 정말 몰랐어. 그렇게 안 봤는데. 내가 뭐 잘못 말했어? 당나귀 퍼즐은 시프트가 머리끝까지 화가 난 것을 알고 눈치를 살피며 뒷말을 이었다. 난 그냥 내가 물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지? 넌 원숭이들이 얼마나 폐가 약하고 감기에 잘 걸리는지 전혀 모른다는 투구나. 좋아, 내가 들어갈게. 이 매서운 바람 때문에 벌써 감기 기운이 돌지만 그래도 내가 들어가겠어. 어쩜 죽을지도 몰라. 그럼 넌 후회하게 될 거야. 시프트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다. 퍼즐은 당나귀 울음소리를 내며 말했다. 제발 그러지 마, 제발. 그런 뜻은 없었어. 정말이야, 시프트. 넌 내가 얼마나 멍청한지 잘 알잖아. 그리고 내가 한 번에 한 가지밖에 생각 못하는 것도 알면서 난 네 폐가 약하다는 걸 깜빡했어. 당연히 내가 들어가야지. 네가 들어가겠다는 생각은 싹 지워버려. 절대로 안 들어가겠다고 약속해줘, 시프트. 퍼즐은 시프트의 약속을 받아낸 뒤 물속으로 들어갈 적당한 곳을 찾으려고 바위 투성이 웅덩이 가장자리를 따각따각 걸어 다녔다. 추위는 둘째치고 물거품을 일으키며 소용돌이치는 물속에 들어가기란 예산 일이 아니었다. 퍼즐은 덜덜 떨며 서서 그 일을 하기로 마음먹는 데만 꼬박 1분이 걸렸다. 등 뒤에서 시프트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퍼즐, 아무래도 내가 하는 게 낫겠어. 아니야. 약속했잖아. 내가 지금 들어갈게. 퍼즐은 곧 물속으로 들어갔다. 커다란 물거품 덩어리가 퍼즐의 얼굴을 후려쳤고 입 안으로도 물이 잔뜩 들어온 데다가 앞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몇 초 동안 물속에 잠겨있던 퍼즐이 다시 물 위로 떠올랐을 때는 아까 들어갔던 곳과는 영 다른 곳으로 떠내려가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소용돌이에 휘말려 정신없이 빙빙 돌다 폭포수 바로 밑까지 휩쓸려 갔고 이번에는 또다시 물의 힘에 떼밀려 점점 물속 깊숙이 들어갔다. 퍼즐은 다시 물 위로 떠오를 때까지 숨을 쉬지 않고는 못 베길 것 같았다. 그 순간 다시 물 위로 떠올라 마침내 그 물건 근처에 겨우 다다랐는데 그것은 다시 점점 멀어지면서 폭포수 바로 밑으로 빨려 들어가 아래로 가라앉았다. 다시 떠올랐을 때에는 아까보다 더 멀어져 있었다. 이윽고 온몸이 멍들고 꽁꽁 얼어 당장 숨이 넘어갈 듯이 지쳤을 때 퍼즐은 그것을 이빨로 꽉 물 수 있었다. 그것은 난로 앞에 까는 커다란 깔개처럼 아주 큰 데다 무겁고 미끌거리기까지 해 입에 물고 나오는 도중에 자꾸만 앞발굽에 휘감기곤 했다. 퍼즐은 나오자마자 그 물건을 시프트 앞에 내던지듯 떨어뜨려 주고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몸으로 오들오들 떨면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하지만 원숭이는 퍼즐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괜찮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다. 그저 그 물건 주위를 빙빙 돌면서 펼쳐보고 눌러보고 냄새를 맡아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한순간 원숭이는 심술궂게 눈을 번뜩이며 말했다. 이건 사자 가죽이야. 퍼즐은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이 말했다. 그래? 시프트는 생각에 잠겨 혼자 말을 했다. 그러고 보니까 이건 퍼즐이 얼른 말했다. 이 불쌍한 사자를 누가 죽였을까? 땅에 묻어줘야겠어. 우리가 장례를 치러주자. 에이, 이건 말하는 사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어. 폭포 너머의 서쪽 황무지에는 말하는 동물은 살지 않아. 이건 말 못하는 야생사자 가죽이 틀림없어. 시프트의 말은 사실이었다.
몇 달 전 어느 사냥꾼이 저 위의 서쪽 황무지에서 그 사자를 잡아 가죽을 벗겼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이 책에 나오지 않는다. 퍼즐이 말했다. 시프트, 그래도 아무리 그게 말 못하는 사자 가죽이라고 해도 잘 묻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자는 원래 굉장히 신성한 동물이잖아. 너 내가 누구 때문에 그러는지 알지? 퍼즐, 네 머리로 생각 같은 건 하려고 시도도 하지 마. 생각하는 일은 너하고 절대로 안 어울려. 이 가죽으로 따뜻한 내 겨울 코트나 만들자. 싫어. 내 꼴이 다른 동물들이 어떻게 보겠어. 그러니까 난 그러고 싶지 않단. 그게 무슨 소리야? 시프트는 원숭이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몸을 위쪽으로 벅벅 긁으며 말을 잘랐다. 퍼즐이 말했다. 그러니까 나 같은 당나귀가 사자 가죽을 걸치고 돌아다닌다는 건 위대한 사자 아슬란님을 욕되게 하는 짓 같단 말이야. 제발 그런 얘기는 관두자. 너 같은 당나귀가 뭘 알아? 퍼즐, 넌 생각하는 데에는 소질도 없으면서 왜 내가 생각 좀 하게 놔두지 않니? 왜 내가 널 대하듯이 날 대하지는 않는 거야? 난 내가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래서 너한테 웅덩이에 들어가라고 한 거야. 나보다 네가 더 잘하려는 걸 아니까.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하면 왜 안 되는 거야? 난 절대로 아무 일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야? 이건 너무 불공평해. 바꿔가면서 하잔 말이야. 그래, 알았어. 네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지. 할 말이 있는데 하루에 있는 치핑포드로 잽싸게 달려가서 바나나나 오렌지가 있나 보고 올래? 퍼즐이 간청했다. 시프트, 난 지금 너무 피곤해. 그렇겠지. 하지만 넌 지금 흠뻑 젖어서 몹시 춥잖아. 그러니 어떻게든 몸을 따뜻하게 해야만 해. 그럴 땐 달리기를 한바탕 하는 게 좋아. 게다가 오늘은 치핑포드 장날이잖아. 그래서 퍼즐은 하는 수 없이 가겠다고 말했다. 시프트는 혼자 남자마자 두 발 또는 네 발로 자기 집이 있는 나무까지 공중공중 걸어갔다. 연신 이를 딱딱거리면서 희죽거리는가 하면 나뭇가지를 요리조리 옮겨 다니다가 조그만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갔다. 난쟁이한테 바느질까지 배워둔 시프트는 집에서 바늘과 실과 커다란 가위를 찾아냈다. 그러고는 실뭉치를 입안에 집어넣었다. 볼이 꼭 커다란 알사탕을 문 것처럼 불룩해진 시프트는 바늘을 입에 물고 왼쪽 앞발로 가위를 잡은 뒤 나무에서 내려왔다. 그러고는 사자가죽으로 비슬비슬 가서 쪼그리고 앉아 바느질을 시작했다. 그런데 퍼즐의 몸에 비해 사자의 몸통 부분은 너무 길고 목은 또 너무 짧았다. 그래서 몸통 부분을 싹둑 잘라내어 퍼즐의 기다란 목에 맞도록 긴 깃을 만들었고 머리를 자른 뒤 머리와 어깨 사이에 그 깃을 꿰매 달았다. 그 다음에는 퍼즐의 가슴과 배 아래로 묶을 수 있게 가죽 양쪽에 실도 이어 붙였다. 가끔씩 새 한 마리가 머리 위로 지나가곤 해서 시프트는 일손을 멈추고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자신이 하는 일을 아무한테도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프트를 본 새는 말하는 새가 아니었으므로 별로 문제될 건 없었다. 퍼즐은 오후 늦게야 돌아왔다. 당나귀들이 흔히 그렇듯 달리지 않고 터벅터벅 걸어왔다. 오렌지는 없어. 바나나도 없고. 아, 너무 피곤하다. 퍼즐은 말을 마치자마자 벌렁 들어 누웠다. 시프트가 말했다. 이리 와서 아름다운 사자 가죽 코트를 한번 입어봐. 어휴 참. 그깟 낡은 가죽으로 날 좀 귀찮게 하지 마.
내일 아침에 입어볼게. 오늘 밤은 너무 피곤해. 퍼즐, 너 참 못됐다. 네가 피곤하다고 난 안중에도 없는 거야? 온종일 내가 골짜기에서 신나게 산책을 즐기는 동안 나는 이 코트를 만드느라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난 너무 지쳐서 앞발로 이 가위도 들지 못할 지경이야. 그런데 넌 고맙다는 말은커녕 코트는 거들떠보지 않고 관심도 없고 또 퍼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오, 시프트 미안해. 내가 심했어. 너무너무 입어보고 싶어. 정말 멋진데? 당장 입혀줘. 어서. 그럼 가만히 서 있어. 가죽은 원숭이가 들기엔 너무 무거웠다. 시프트는 한동안 헉헉거리며 가죽을 밀고 당기고 하다가 겨우 퍼즐 등에 올려놓은 다음 퍼즐의 몸에 맞춰 몸통은 배에, 다리는 다리에, 꼬리는 꼬리에 묶었다. 사자의 떡 벌어진 입 사이로 퍼즐의 회색 코와 얼굴이 훤히 보였다. 그래서 진짜 사자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쓴 퍼즐을 사자로 착각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 번도 사자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퍼즐이 아주 가까이에서 또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그리고 당나귀 울음소리나 발굽소리를 내지 않고 서 있다면 퍼즐을 진짜 사자라고 그냥 믿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원숭이가 말했다. 멋지다 멋져. 지금 누가 널 보면 위대한 사자이신 아슬란님인 줄 알 거야. 끔찍한 소리 마. 왜? 다들 네가 시키는 대로 할 텐데? 그래도 난 싫어. 시킬 것도 없는데 뭐. 하지만 우린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어. 너한테는 뒤에서 충고해 줄 수 있는 내가 있잖아. 네가 내려야 할 명령은 내가 다 생각해 줄게. 모두가 심지어는 왕까지도 우리한테 복종하게 될 거야. 우리가 나니아의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어. 바로잡을 게 뭐가 있어? 시프트가 버럭 소리쳤다. 뭐? 바로잡을 게 뭐가 있냐고? 오렌지도 바나나도 없는데 그런 소리가 나와? 그야 뭐 그런 걸 먹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 사실 그건 너만 좋아하잖아. 설탕은 어떻고? 그건 그래. 설탕이 더 많다면 좋긴 하겠어. 그럼 됐어. 넌 그냥 아슬란님인 척해. 그럼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줄게. 싫어, 싫어, 싫어. 그런 끔찍한 말은 하지도 마, 시프트. 그건 나쁜 짓이야. 똑똑하진 않지만 나도 그런 것쯤은 알아. 진짜 아슬란님이 나타나시면 어쩌려고 그래. 그분께서도 아주 기뻐하실 거야. 어쩜 우리더러 나니아를 바로잡으라고 일부러 사자 가죽을 보내셨을지도 모르잖아. 어쨌든 그분은 절대로 안 나타나셔. 적어도 지금 당장은 아니야. 그 순간 머리 위에서 콰르릉 천둥이 치고 지진이 난 것처럼 땅이 흔들리는 통에 둘은 균형을 잃은 채 박치기를 하고 말았다. 퍼즐은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숨이 진정되자마자 입을 열었다. 그것 봐, 불길한 징조야. 우리가 하려는 일은 아주 나쁜 짓이야. 이 끔찍한 가죽을 당장 벗겨. 원숭이가 말했다. 아니야, 그 반대야. 방금 내가 아슬란님께서 우리한테 이 일을 계속하라고 하실 작정이면 천둥과 지진을 같이 보내실 거라는 말을 하려던 참이었어. 그런데 내가 입 밖으로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런 징조가 일어났어. 퍼즐, 넌 지금 그 일을 해야 해. 이젠 더 이상 실랑이 버리지 말자. 넌 이런 일들을 잘 모르잖아. 당나귀가 징조에 대해 대체 뭘 알겠어?